2022-23 필수 이론 캠벨의 13-1회 해설하겠습니다. 13회는 3개로 나눠서 해설을 할게요. 자, 운반체, 벡터가 가져야 될 조건 최소 3가지. 복제 원점,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복제 원점이 있어야 되고, 들어간 운반체가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별 유전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항생제 저항성을 배웠는데 꼭 항생제 저항성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영양 요구성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전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제한 요소 자리가 뭉쳐 있는 것을 우리가 멀티 클로닝 사이트 MCS라고 합니다. 제한 요소 잘라서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제한 요소가 여러 종류가 좀 좁은 지역에 모여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MCS 자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냥 각 플로팅, 웨스턴은 단백질을 분석한 실험법이다. 서더는 DNA를 분석한 실험법이다. 노더는 RNA를 분석한 실험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일단은 꼭 외워두세요. 자, 3번. 다음은 플라스미드, DNA 클로닝 과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스미드 P에 유전자 1, 2를 삽입해서 만든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숙주대장균에 도입하는 실험을, 도입이라고 했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형질 전환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라서 도입이라고 그냥 쓴 거야. 자, 표는 숙주대장균과 대장균 FG를 여러 배지에서 배양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가 되게 길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기억관이는 각각 제한 요소 알파와 베타의 작용 부위 중 하나다. 그래서 처음에 플라스미드 P가 있어. 여기를 제한 요소 알파로 잘랐네요. 여기 알파로 여기 잘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잘려요. 그럼 유전자 1이 똑 튀어나오겠죠? 걔를 알파로 자른 이 플라스미드랑 같이 연결했네요. 우리 배웠죠? 똑같은 제한 요소 알파로 자르면 서로 연결할 수 있다. 연결해서 애가 들어가네. 이를 가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Q는 반드시 제조합된 플라스미드만 말합니다. 셀프 라이게이션 된 거는 무시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제조합된 거. 걔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을 F라고 했어. 그러면 자, 이 대장균 F는 플라스미드 P와 유전자 2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알파로 넣었는데 이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이 각각 알파와 베타의 적응 부위 중 하나라고 했어.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기억이라고 한다면 기억으로 잘라서 이 기억 알파가 기억을 잘라서 여기다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항생제 X에 대해 저항성을 나타내는 내성 유전자가 망가지겠죠. X가 망가질 것이다. 그럼 X가 망가지면 X에 대해서 저항성을 나타내지 못하겠죠. 즉 X를 넣으면 죽겠죠. 근데 이 대장균 F 아래 표를 보시면 항생제 X를 넣었을 때 이 대장균 F는 살잖아요. 사니까 이 대장균 F의 니은 부위를 알파가 잘라서 니은에 넣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을 넣었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결과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는 니은을 자르는구나. 기억이 아니구나. 니은이구나. 그래서 보기 있죠. 제한 요소 알파는 니은을 자르는 제한 요소이다. 맞다.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기억과 니은은 각각 제한 요소 알파, 베타 장주 부위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기억 부위를 절단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베타로 자른 유전자 2를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R이라고 했어. 반드시 또 제조합된 것만 R이라고 합니다. 걔를 대장균 G라고 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위에 플라스미드 P가 있는데 알파는 니은 부위를 잘라 여기에다가 알파로 자른 1 유전자를 집어넣어. 그러면 알파로 잘라서 벌린 다음에 알파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1이 유전자가 들어간 부분에 양쪽 끝에는 제한요소 자리 알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항생제 저항성을 나타내는 X도 아니고 Y도 아니었습니다. 베타는 이제 나머지 하나. 베타는 기억 부위를 자른다고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X에 있는 기억 부위를 베타가 자르게 되고 걔를 유전자 2도 베타로 잘라서 집어넣었으니까 기억 부위를 잘라서 베타를 집어넣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플라스미드 R의 형태는 다음과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생제 저항성을 나타내는 이 Y 부분은 지금 이 클로닝 과정 중에 무너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죠. Y는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균 F든 G든 이 Y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항생제 Y를 넣었을 때는 대장균 F도 살고 대장균 G도 살겠죠. 그러니까 대장균 F는 항생제 Y가 첨가된 배지에서 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뒤에는 틀리다. 자, 금방 제가 클로닝 과정 전체를 아래에 제가 필기를 했잖아요. 그쵸? 요거를 쭉 봤을 때 플라스미드 R을 다시 제한 요소 알파랑 베타로 동시에 자르면 알파로 자르면 알파라고 써진 부분이 잘리는 겁니다. 알파 알파 이렇게 조각이 나오고 베타로 자르면 베타 베타 해서 유전자 2 조각이 나오죠. 근데 나머지들도 다 조각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이 아래도 하나. 그래서 조각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네 개. 네 조각이 된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끝. 자, 그 다음 4번. 이건 2021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어 방법을 통해서 DNA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실험이다. 자, 생어 방법 제가 그냥 외우더라고 했죠. 염기서열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생어 방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거 다 공부한 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단일 가닥 DNA인 G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단일 가닥을 G라고 한 거야. 이중 나선이 G가 아니라. 그 다음에 X와 Y 중 하나에 프라이머가 붙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A 부분을 염기서열로 결정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보기가 됩니다. 자, 프라이머가 만약에 XV에 붙는다고 한다면 미프 만약 제가 DNA 예외 없다고 했죠. 항상 X 부분은 5', 3'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프라이머가 XV에 붙으면 프라이머의 5' 방향은 오른쪽, 3' 방향은 왼쪽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어 방법은 DNA 중합 원리를 이용해서 중합대에다가 DDNTP가 왔을 때 중합이 중단되는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X에 프라이머가 붙으면 이 그림에서 왼쪽 방향으로 중합이 되면서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의 염기서열을 알 수 있게 돼요. 절대 이 A 부분의 염기서열을 알 수가 없습니다. A 부분의 염기서열을 내가 알아냈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무조건 Y 부분에 프라이머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Y 부분의 프라이머가 5' to 3'이면 얘도 왼쪽 방향으로 중합이 되는데 걔는 왼쪽 방향으로 중합하다가 중단되는 부위가 A에 해당하는 부위니까 A에 해당하는 부분의 염기서열을 알 수 있죠. 물론 얘가 직접 A 서열을 아는 건 아니지. Y에 붙은 프라이머를 이용하면 A의 반대쪽에 있는 이 서열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 이거 알아낸 다음에 그 반대로 A를 찾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보기 중에 프라이머와 결합한 부위가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예외 없이 그냥 무조건 Y가 됩니다. 맞죠? 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주형 DNA 넣고 그다음에 프라이머 넣는데 수업 시간에 했죠? 프라이머에 방사선 처리하면 우리가 밴드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능한 실험이 되겠구나.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는 프라이머에 방사선을 넣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밴드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4개의 시험관으로 나눠서 하죠. 4개의 시험관으로 나눠서 DNTP는 다 똑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G형도 다 똑같이 집어넣고 프라이머도 다 똑같이 집어넣고 DNA 중합해서 다 똑같이 집어넣죠. 다만 그 4개의 시험관은 이 DDNTP를 각각 한 개씩만 집어넣죠. 반응을 다 한 다음에 제가 다 변성시켜서 크기별로 전기영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엑스레이 필름에 노출시켜서 밴드를 확인하는 것을 그냥 퉁쳐가지고 자기 방사법을 이용해서 전기영동 밴드를 확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과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 1, 2, 3, 4를 순서대로 전기영동했다. 순서대로 랜덤 아니 뭐뭐뭐 중 아니 알려줬어. 순서대로 했다고 했으니까 기억 시험관은 DDGTP를 썼으니까 1번에서는 G로 끝나는 조각들만 멈춰 있겠죠. 그래서 1번 시험관에서 얻은 A들은 끝이 G라는 걸 알게 된다 라고 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2번은 A가 있으니까 A, 3번은 D, 4번은 C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모듈이죠. 이건 안 바뀌고 항상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정경동에서 플러스 쪽이 크기가 작은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래서부터 위가 5' to 3' 방향이고, 염기서열은 요거 그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죠. G, T, C, A, T, G, T, 이걸 읽었어.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죠. 빗금친 우리가 읽어낸 서열이고, A는 그거의 반대쪽에 있었던 거니까 A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서열은 5', 3'으로 A, C, A, T, G, A,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부분 염기 서열은 A, C, A, T, G, A, C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DDNTP도 DNA 중합효소 기질로 사용돼야 안 돼? 되죠.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기질 DNTP가 못 오게 되는 거지만 DDNTP 자체도 DNA 중합효소는 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중합 스탑이 되겠죠. DDNTP가 들어가면 중합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겠죠. 그래서 3번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맞다. 자, 그 다음 자, DNA 칩. DNA 칩 과정을 여기서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미 이제 이렇게 칩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DNA 칩이 어떻게 돼 있어? DNA 칩의 각각의 스팟에서는 염기서열을 알고 있는 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한 가닥의 DNA들이, 단일 가닥의 DNA들이 여러 개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 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형으로 기억 맞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정상 조직과 암 조직으로부터 mRNA를 각각 얻죠. 그 다음에 역전사를 하는데 NTP에다가 여기는 녹색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cDNA는 다 녹색이 되도록, 한쪽 암 조직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은 모두 적색 형광을 나타내도록 역정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경쟁적으로 혼성화 시킨다고 했죠. 암 조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빨간색인데, 근데 그게 나에서 어떻게 보이냐죠. 나에서 얘만 붙으면 적색이죠. 근데 얘랑 녹색이랑 같이 보면 노란색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적색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암 조직에 존재하는 유전자 중에 정상 조직에도 존재하는 유전자도 같이 발현된다면 걔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암 조직에서 만들어낸 cDNA는 모두 적색이 맞다고. 그런데 나는 그 최종 결과잖아. 그럼 암 조직에서 발현하는 거는 암 조직 온리 발현되면 적색으로 보일 것이고, 암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발현되면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모두 적색이란 뒤에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금방 말했지만 암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된 유전자는 나에서 노란색으로 보이죠.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우리 PCR 공부하기로 했죠. 뒤에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심플하게 그냥 제가 외우라고 했던 PCR은 세 단계, 가나단 단계로 돼 있고 각각의 온도와 각각의 일어나는 일들을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웠다고 한다면 기억은 94도, 나는 40도에서 60도니까 꼭 52도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알려준 거고, 다는 무조건 또 72도씨에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반응 온도는 94도가 72보다 높으니까 기억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PCR은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6번 문제에서 PCR은 주형 DNA를 넣는데 주형 DNA 전체가 다 증폭되게 하려면 주형 DNA 5' to 3', 5' to 3'이라고 한다면, 내가 프라이머를 만들었을 때 이 1번 프라이머는 여기 아래쪽에 붙어야겠죠. 5' to 3'. 그래야 중합할 때 이렇게 중합돼서 전체가 증폭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프라이머는 여기 붙어야겠죠. 녹색 5' to 3'이어서 3' 쪽이 중합되면 쭉 중합되면 전체가 중합되잖아. 그러니까 빨간색이든 파란색, 녹색이든 관찰해보면 주형 DNA 3' 끝에 붙어 있잖아요. 주형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했잖아요. 두 개의 주형 모두 파란색으로 표현했는데, 프라이머는 위에 파랑이든 아래 파랑이든 주형 DNA에 주형 단일 가닥의 3' 말단 부위에만 붙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자, 가나다를 뭐 몇 번 반복하면 DNA 이중나선 한 분자가 8분자가 되죠. 자, 우리 했죠. 한 단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한 분자가 있으면 한 사이클 지나면 이중나선 2개,
또 한 사이클 지나면 이중나선 4개, 또 한 사이클 지나면 8개가 된다고 했죠. 8분자가 된 요 그림을 딱 그려보면, 원래 PCR은 원래 처음이랑 똑같은 거는 그대로 있고 새로 만들어진 게 모두 다 PCR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새로 만들어진 거에 제가 또 뭐라고 했어? 프라이머가 다 편입되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분자를 제가 다 일일이 그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7분자의 양쪽 끝은 다 프라이머로 되어 있겠죠. 제가 녹색 동그라미로 친 거.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말했죠. 수업 시간에 PCR 때 프라이머는 PCR 산물 안에 들어가 있다. 새로 만들어낸 7분자의 이 끝에 프라이머들이 다 존재하겠죠. 다 세보면 14개가 됩니다.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14개. 이것은 틀려요.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7번도 꽤 쉽죠. PCR 과정, 변성, 결합, 중합 단계니까 가는 94, 나는 40에서 60, 다는 72. 온도 자주 물어본다고요. 반응 온도 가장 높은 건 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택 폴리머레이즈가 작용하는 단계, 어떤 단계? 다 단계, 그렇죠? DNA 중합해서 작용되죠. 맞습니다. 자, 가나다를 10회 반복하면 2 곱하기 10 아니라고 했죠? 2의 10승, 그래서 1024배로 증가합니다. 20배가 아니라. 니은만 맞아.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13-1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